퀴즈 스타트! 13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이 사람은 원예 관리로 17년을 일하면서 중국 각지를 여행했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 등 동방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코 폴로. 이것은 14세기 후반 중국의 명이 다른 나라와의 교육에서 조공 무역만을 허용하고 민간인의 해상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 정책은 북쪽의 몽골과 동남쪽의 왜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해금 정책. 이것은 1969년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이 발표한 외교 정책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더 이상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평화 교섭과 냉전의 완화를 알린 이 선언은 무엇일까요? 닉슨 독트린. 이 사람은 자신의 한평생을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티베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이 사람은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달라이 라마 14세.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사람은 합리적인 철학을 강조한 인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카르트. 이것은 1919년 소련의 레닌이 세계 각국의 공산당 결성과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 만든 국제공산주의 연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 단체는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민테른. 1937년 공산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맺은 이 협정은 소련의 코민테른에 대항하기 위한 협정이었는데요. 이 협정을 통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주축국이 형성되며 파시즘 국가들 간의 결속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주축국의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협정은 무엇일까요? 방공협정. 소련을 수립한 레닌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이 사람은 중공업 발전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1937년 중공업 부분에서의 생산량을 세계 2위까지 올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공업 국가로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농민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련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농민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해 강철의 사나이로 불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탈린. 중세 말기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력이 크게 쇠약해진 19세기 오스만 제국은 대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개혁인 이것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근대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헌법과 의회를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아랍어로 개혁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탄지마트. 19세기 말 이집트와 영국의 공동 지배를 받던 수단에서는 스스로를 구세주인 마흐디라고 주장한 이 사람이 등장해 수단의 민족운동을 이끌었는데요. 외세 배격과 새로운 이슬람 사회 건설에 앞장섰으며 수단은 수단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함마드 아흐마드. 18세기 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대영 제국을 수립한 이 사람은 영국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때 폐위된 제임스 2세의 둘째 딸이기도 한 이 사람은 식민지 확대 등 영국의 발전에 기여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앤 여왕.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1733년 존 케이가 발명한 이것은 면직물 산업 발전에 물꼬를 열었습니다. CC를 넣는 북을 자동으로 왕복시켜 배 짜는 속도를 2배로 높여준 이것은 자동 배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북. 1904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일으킨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때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는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에는 러시아가 일본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이익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한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포츠머스 조약. 이 사람은 19세기 중반 러시아를 다스리던 황제로 당시 크림반도에서 일어났던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러시아의 후진성을 깨닫고 근대화 개혁을 추진한 인물입니다. 이때 이 황제는 농노를 해방하고 지방의회를 창설했으며 일반 징병제 등을 실시하는 등 내정개혁을 단행했으나 결국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드로 2세. 고대 로마 제국의 장군인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 약 8년간 이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 등의 나라가 있는 곳인데요. 고대 켈트족이 살았던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갈리아.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의회파와 왕당파의 전쟁을 의회파의 승리로 이끌며 청교도 혁명에 앞장선 이 사람은 정권을 잡은 이후 공화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엄격한 청교도 윤리와 금욕주의를 강조한 독재 정치를 펼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크롬웰.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왕권을 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이 개념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므로 신민은 저항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중산주의 정책과 함께 절대주의 왕권을 뒷받침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왕권 신수설. 중국에서 발달한 학문은 주로 요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 중 송대의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은 성리학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명대의 왕수인에 의해 만들어진 지행합의를 강조한 이 학문은 무엇일까요? 양명학. 16세기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성공하며 서유럽의 나라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에스파냐의 전성기 때 필리페 2세가 영국 원정을 위해 만든 대함대는 무엇일까요? 무적함대. 18세기 후반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한 미국은 이후 영토 확장과 서부 개척으로 크게 발전했는데요. 이때 미국 서부에 위치한 이곳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미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주된 민족인 이 민족은 과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에서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 있던 유목민입니다. 돌골족이라고도 불리는 이 민족은 무엇일까요? 튀르크족. 이 사람은 고대 로마의 정치가로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한때 로마의 영토 확장의 공헌에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동방 원정 때 만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점차 신임을 잃고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의 패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토니우스.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 있는 이것은 일종의 광장으로 시민들의 집회 장소, 재판소, 시장 등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던 이곳은 현재에도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고라. 이 사람은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이자 공화정 말기에 활동한 정치가입니다. 정의롭고 살기 좋은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반대파에 의해 암살을 당한 로마 공화정의 상징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키케로. 중국 당의 시인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사람은 당시 이백과 함께 활동한 인물입니다. 주로 귀족적인 성격의 시를 지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북정과 추흥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보. 이것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이슬람교의 경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쿠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방 영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 침략은 실패로 끝나고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에도 막부의 문을 연 초대 쇼군은 누구일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탈리아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장군으로 1860년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해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리발디. 동양의 콜럼버스라 불리는 이 사람은 중국 명의 황관으로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항해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항해는 당시 명 중심의 국제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화. 당의 중앙통치제도는 삼성 6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에는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과 이를 심의하는 문화성, 그리고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서성.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에서는 창조의 신인 이것과 유지의 신인 비슈누, 그리고 파괴의 신인 시바를 일컬어 삼주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창조의 신인 이 신은 무엇일까요? 브라마. 19세기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펼치던 영국은 이집트의 이곳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3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집트의 수도이며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카이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계층 간 구분이 명확하고 신분 간 이동이 금지된 폐쇄적인 성격의 신분 제도입니다. 이 중 최하위 계층인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인이나 청소부 등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계급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수두라.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제자백가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치 사상과 부국 강병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목자가 주장한 이 사상은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목가.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제정시대가 열린 고대 로마 제국은 제정이 시작된 이후 약 200년간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이러한 로마의 전성기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평화시대. 19세기 중반 아메리카의 서쪽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로키 산맥을 넘어 서부에 몰려들었는데요.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금을 향해 뛰어든다는 의미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골드러시. 5세기 전후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발달한 이 문명은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던 문명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 의해 성립된 이 문명은 독특한 조각미술과 상형 문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문명은 무엇일까요? 마야 문명.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는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대규모 힌두 사원입니다. 이러한 앙코르와트는 이후 불교 사원으로 사용됐는데요. 이처럼 앙코르와트를 만들고 크메르 왕국을 강력한 통치로 이끌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루야 바르만 2세. 7에서 8세기 동아시아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당은 8세기 중후반 일어났던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난을 일으켰던 안녹상과 사사명의 직책은 변방을 지키는 수장인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절도사. 이것은 중국의 명대에 쓰인 역사소설입니다. 이는 중국의 실제 역사인 진나라 말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의 대립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삼국지만큼이나 유명한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초안지. 이것은 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요랑 생활을 하는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은 주로 유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보헤미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집시.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한 총 길이 4,800km의 대산맥입니다. 이러한 로키 산맥의 최고봉인 이 산은 높이 4,401m로 미국에서 휘트니 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이 산은 무엇일까요? 엘버트 산.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대 대통령 중 언제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으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이브러햄 링컨. 이 사람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 말기 노예 해방을 위해 노예 반란을 이끈 검투사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이끈 노예 반란은 최대 12만 명의 노예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 이를 주제로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파르타쿠스. 이것은 중세 유럽의 영웅 전설 중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나오는 검입니다. 브리튼의 왕인 아서왕의 검이며 마법의 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서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검은 무엇일까요? 엑스칼리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중엽 남아프리카에 이주한 백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1994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폐지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파르트헤이트. 16세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한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 오신 예찬을 통해 타락한 교회를 강도 높게 풍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라스미스. 중세 유럽이 흔들리던 14세기 중엽 유럽 전역에서는 농민들의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북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농민 반란은 100년 전쟁 중 잉글랜드의 용병군들의 약탈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난은 무엇일까요? 자크리의 난. 이것은 14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가 쓴 단편소설 모음집입니다. 중세시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쾌락 등 현실의 삶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과 비교해 인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데카메론. 1555년 독일의 이 도시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실을 맺고 루터교가 정식 종교로 승인되는데요. 지금은 독일의 축구팀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우크스부르크. 사회계약설은 사회가 개인들의 협의와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주장한 사회계약론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존 로크. 몽골 제국의 제1대 황제인 이 사람은 12세기 몽골 고을의 부족들을 통합하며 등장해 몽골 제국을 세웠는데요. 이후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대제국을 건설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칭기즈칸.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경제 도시입니다. 과거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현재 예술과 상업, 패션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밀라노.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과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빈.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 소련이 이 나라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며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곳으로 아메리카 최초의 공산국가였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쿠바. 1922년 출범한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 국가인 소련은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때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 된 이 사람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해 소련의 변화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공산당을 해체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리는 이 도시는 난하이 연안에 있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다가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곳에는 성 바울 성당과 성 도미니크 성당 등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도 있는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마카오. 1960년대 일어난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마오쩌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학생들을 가리켜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중국의 구시대적인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들을 탄압했는데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홍위병. 8세기 중반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의 당과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가 대립하며 벌어진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아바스 왕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사회에 전해진 계기가 되기도 한 이 전투는 무엇일까요? 탈라스 전투. 19세기 말 서양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일어난 청의 민중운동인 이것은 부청 멸양을 내세워 선교사와 외교관 등을 살해하고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 서양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을 드러냈는데요. 이 운동은 결국 서양 열강의 연합군대에 의해 진압됩니다. 서양 열강에 대항해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일어난 청의 민중운동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화단운동.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신항로 개척 이후 포르투갈의 오랜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결국 1822년 포르투갈의 왕사자에 의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축구와 삼바가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브라질. 고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한 서로마 지역에 생긴 여러 나라들 중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나라는 프랑크 왕국인데요. 이러한 프랑크 왕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전성기를 이끈 이 사람은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고 학문 연구를 후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카롤루스 대제. 13세기 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의 손자인 이 사람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꿔 남송을 정복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중국을 장악하고 원을 건국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쿠빌라이 칸. 이 사람은 중국 당나라 때 활동한 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1100여여 편이 넘게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태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아 시선으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백.
이슬람교를 창시한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는 유일신 알라와 신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여 당시 하층민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귀족들에게는 큰 탄압을 받았는데요. 이에 무함마드는 622년 귀족들의 탄압을 피해 메디나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에 이주한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헤지라.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가 확대되며 교회의 성직자도 군주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게 되자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었는데요. 이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는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 수도원에서의 경건한 생활로 크리스트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었는데요. 이러한 수도원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수도원은 어디일까요? 클리니 수도원. 중국 원나라의 지폐인 이것은 한자와 몽골의 문자인 파스파 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14세기 원은 결국 이것의 남발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가 혼란해지며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보초라고도 불리며 중국의 금과 원대에 널리 사용되던 이 지폐는 무엇일까요? 교초. 1898년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레닌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이후 정당의 이름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바꾸는데요. 다수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볼셰비키. 명예멸망 이후 중국 전역을 장악한 청은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통치 방식으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병행하는데요. 한족들에게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는 강경책과 함께 주요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같은 수로 임명하는 이것을 실시하는데요. 한족을 다스리기 위한 회유책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만한 병용제. 19세기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서양의 기술 도입만을 강조한 양무운동의 실패 이후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며 입헌 군주제의 실시를 주장했지만 결국 보수파의 반발로 100일 만에 실패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변법 자강운동. 17세기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로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 사건은 질 좋은 면직물을 많이 생산하는 인도의 벵골 지역을 두고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이후 인도는 결국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요. 1757년에 일어난 이 전투는 무엇일까요? 플라시 전투. 네덜란드의 식민지 당시 인도네시아의 이 여성은 자와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여성의 직업 교육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데요. 사망 이후 그녀의 생각을 담은 편지글이 책으로 출간되며 이후 그녀의 이름을 딴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여성 계몽에 힘쓴 이 사람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공모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카르티니. 19세기 후반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자 베트남의 황제는 프랑스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는데요. 이에 베트남의 관료 출신과 유학자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황제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농민들까지 합세해 항거한 이 운동은 결국 프랑스군의 진압으로 실패하는데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감부엉 운동. 오스만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18세기 중엽,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븐 압둘 와하브를 중심으로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쿠란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한 이 운동은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와하브 운동. 오랫동안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는 1951년 리비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약 40년간 40여 개의 나라가 독립을 이루는데요. 특히 이때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무려 아프리카의 17개의 나라가 독립을 이뤄 이 해를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프리카의 해는 몇 년도일까요? (1960년) 이것은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인데요. 당시 23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던 독재 정권에 대항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결국 튀니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며 혁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민중의 승리로 끝난 이 혁명은 튀니지의 국화 이름을 따 무슨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스민 혁명.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식민주의의 종식을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의 정상에 모여 평화 10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냉전 체제에서의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들은 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상호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회의는 무엇일까요? 반둥회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에서 탄생한 이 국가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일 의회가 독일이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면서 수립되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헌법은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선거를 규정하여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으며 무너진 이 국가는 무엇일까요? 바이마르 공화국. 중국의 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당에 발달된 선진 문물과 불교 경전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그중 일본에서 당으로 파견한 사절단은 무엇일까요? 견당사. 서로마가 멸망한 자리에 건국된 프랑크 왕국에는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롤린거 왕조의 일대 왕인 이 사람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해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요. 난쟁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 왕은 누구일까요? 피핀. 이곳은 중국 장시성 북동부에 있는 도시로 예로부터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중국의 명대에는 이곳에 정부지경의 도자기 공장이 생기면서 중국 최대의 도자기 생산 도시로 번영을 누렸는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징더전.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발명된 증기기관차는 원료와 제품 수송에 활용되며 산업혁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처럼 상업적으로 활용된 증기기관차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티븐슨. 이란 중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17세기 사파비 왕조의 수도로 당시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리던 곳입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과거 왕의 모스크라고 불리던 이맘 광장이 있으며 현재 테헤란과 함께 이란의 주요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스파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으로 인재 추천 방식에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지방의 중정관이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어 추천하면 국가에서 등급에 맞는 관직을 주는 형태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품 중정제. 이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대규모 사원 유적지입니다. 12세기 수루야 바르만 2세가 비슈누 신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이것은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훗날 불교 사원으로도 사용됐는데요. 사원의 도시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앙코르와트. 19세기에 들어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태어난 에스파냐 혈통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크리오요. 이것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입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파괴의 신인 시바가 이것을 타고 다녀 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흰소. 기원전 6세기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트가 강조한 이것은 몸과 마음이 고뇌와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수행하면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인 타지마할은 인도를 대표하는 궁전 형식의 묘지입니다. 이는 모골 제국의 황제였던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며 만든 것인데요. 타지마할을 만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샤자한.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이것은 이슬람교의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 지도자의 칭호인데요. 아랍어로 통치자, 권위 등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술탄. 중국의 만리장성은 기원전 3세기
이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시 황제가 축조한 것입니다. 이 민족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최초로 유목 제국을 건설한 민족인데요. 이 민족은 무엇일까요? 흉노족.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이성을 중시한 계몽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계몽 사상가 중 최초로 입법과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몽테스키웨. 유럽의 절대왕정 시기 유럽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내의 상공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중상주의 정책. 현재 벨기에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예로부터 모직물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제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역시 이곳에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충돌이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플랑드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초대 주교이자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이 사람은 예수의 12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 후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힘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18세기 말 이란을 통일한 카자르 왕조는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것의 독점 판매권을 영국 회사에 넘겨줍니다. 이에 이란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이것의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담배. 유라시아의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대운하입니다.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자본을 투자받아 1859년부터 약 10년간의 공사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에즈 운하. 19세기 중반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세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결국 미국의 이 사람의 무력 시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문을 연 미국의 군인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페리 제독. 1853년부터 1856년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 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벌인 최초의 전쟁입니다. 특히 이 전쟁은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활약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크림 전쟁. 이 사람은 19세기 활동한 청해 관료로 영국과의 아편 전쟁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누리자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청의 근대화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양무운동을 추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홍장.